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모아서 보면 상당히 쉽게 한자를 외우실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오늘 25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탄알탄을 보시면 비슷한 한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탄알탄, 참선할성, 꺼릴탄, 싸움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호단이라는 한자가 들어갑니다. 이 뒤에 있는 한자는 호단인데 무기 모양인데 창 모양은 아닌 새총 모양처럼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 가능한 무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호단은 무기를 상징해서 앞에다가 활공이라는 무기를 다시 집어넣어서 탄알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활 하나씩 하나씩 쐈겠지요. 근데 여기서 화살탄이 돼야 맞는데 현대에 맞춰서 요즘은 탄알이라고 해서 총탄이라고 할 때 쓰는데요. 이 총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탄자에 탄핵할 탄이라는 뜻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위 공무원들을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쫓아내고 책문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탄핵이라고 하죠. 그럴 때도 이 탄알탄을 씁니다. 그때는 탄알이라고 보지 않고 탄핵할 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선할천을 보시면 앞에 신을 써서 뒤에 호단을 집어넣었으니까 신 앞에서 내 스스로 나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참선하고 수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쓰는 선자인데요.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요. 이것은 이제 참선할 선자 자체면 참선 그 자체로 쓰고요. 이 선자를 써서 만든 종교 교종, 선종 할 때 쓰는 선자가 되겠습니다. 신 앞에서 수양하는 사람 선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참선은 그렇게 단어를 보시면 좋고 뭐 다른 거는 네 또는 선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뭐 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는 걸 선위하다, 선양하다 이런 말 할 때도 써요. 세 번째 꺼릴탄은 마음으로 뭔가 하기 꺼려진다 해서 우리가 기탄, 꺼리기다 또는 여기서 이제 탄자에서 꺼리다라는 말 할 때 제일 많이 쓰면 진짜 기탄밖에 없을 것 같고 너무 다른 거는 뭐 꺼리낌 하다, 기탄하다 이런 말 할 때 쓰겠습니다. 싸움전자는 아까 혼자 쓰는 이 호단 무늬에 아랫부분에다가 옆에다가 창과를 집어넣어서 또 무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전쟁할 때 쓰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뭐 산전, 수전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전이겠지요. 호단이 들어가면 단발음만 하는 게 아니라 탄발음과 선발음과 전발음을 하는 걸 보셨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발음이 비슷하지만 달라 보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구분을 잘 하십시오. 두 번째 찾을참 깊을심도 똑같은 한자 들어가는데 이 똑같이 들어가는 한자 자체가 깊을심입니다. 땅 밑에 들어가 있는 나무를 써서 나무가 아주 깊숙하게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 손수를 붙여서 깊이 어디 숨어져 있는 것을 손으로 찾아오는 것을 찾을 탐자라고 합니다. 탐정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뭐 뭔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 탐구라고 한다든지 탐방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찾아갈 때 씁니다. 저는 이 찾을 탐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방학하면 꼭 과제를 줬던 탐구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공부를 그 책을 주는 거가 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뭔가를 좀 실천하고 정말 탐구해 보려고 열심히 써서 제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에 손수 쓰고 뒤에 뭔가 찾아다니는 표현 앞에 손수로 구분하시면 좋고 이 물수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깊숙이 이제 나무 뿌리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깊숙이 들어갔다는 말에서 깊을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주 깊다라는 말, 뭐 심심한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도 쓸 수도 있고 수심이 깊다 이럴 때도 쓸 수 있죠. 심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말 할 때도 쓰고요. 깊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한자겠네요. 찾을 탐보다 훨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한자입니다.
세 번째, 글서자를 보시면 얘랑 비슷한 한자 항상 구분이 하실 필요가 있는 한자예요. 글서, 낫즈, 그림화, 글회 혼동하셨을 건데 추가되는 부수들만 보시면 쉽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분율이라는 한자인데 손 모양의 붓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입니다. 글하고 관계되겠습니다. 붓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붓으로 쓰고 아랫부분은 나릴로 보시면 안 되고 말할 왈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쓰고 읽고 하는 것이 글이다 해서 지금 제가 경희 서당을 운영하잖아요. 조선시대의 학교를 서당이라고, 초등학교를 서당이라고 하는데 그 서자도 이 서를 쓰시고요. 책을 읽으시는 걸 독서라고 하시고요. 글을 예술적으로 쓰시면 서예라고 하시고요.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 글서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쓰고 읽고. 그럼 낫주자는 위에 붓, 손을 써서 아랫부분에 아침단을 쓰셨는데 아침단보다 근데 아침에 시작해서 낮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평선에 해가 떠 있는 모습으로 보자고 합니다. 지평선에 해가 떠 있는 건 낮 시간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낮주의 반대말이 밤야기 때문에 낮에 열심히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걸 주경야독이라고 한다든지 일을 바꿀 때 주간이다 야간이다 이럴 때 쓴다든지 그래서 낮을 구분할 때 태양이 떴냐 안 떴냐로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그림 화자는 밭전이 포인트인데요. 옛날에는 너 밭과 내 밭의 구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밭의 구역을 붓을 들고 나눴습니다. 그 나눈 것을 기록지에 남겨야 되는 게 바로 그게 지도지요. 지도를 한마디로 그림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해서 그림화라고 지금은 쓰고 화가 같은 거 할 때 쓰겠지요. 그럼 방금 제가 그림화 설명할 때 그림화에다가 여기다가 근데 그림화는 아래를 이렇게도 쓰는데 그냥 하늘로만 써도 되고 똑같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칼도를 써서 방금 그림화는 원래 밭 구역을 나눌 때 썼던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밭 구역을 나눴을 때 썼던 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칼도를 집어넣어서 그어놨습니다. 획을 정확히 나눴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획자에서 획순하고요. 앞것과 뒷것을 완전히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때도 쓰는 획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구획을 나누는 걸 계획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림화하고 그을획은 비슷한 어원인데 칼도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구분했다는 걸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다 똑같이 분율이 들어가고 아랫부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서 혼동할 수 있는 한자인데요. 글서, 낫즈, 그림화, 그을획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으로 구분하신다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버슬탈, 세금세, 말씀설, 베풀설, 기쁠려자를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지요. 이것을 바로 바꿀테, 기쁠테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어떤 모습을 바꿨다는 뜻을 쓰는 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8팔자를 모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이. 자, 버슬탈자인데요. 사람이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사람인을 아래로 쓰면서 변형을 시키고 사람의 모습이 변합니다. 옷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래서 변화되다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한자와 들어가면서 자기의 본연의 뜻이 없어져서 신체를 뜻하는 육달어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버슬탈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곤충들이 자기의 껍질을 벗기는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자로 벗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간한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타르실 할 때처럼 쓰죠. 또는 기준선을 넘어가면 탈선이라고 하고 탈락이라고 하고 이럴 때 쓰는 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뜻은 육체, 신체를 써서 사람이 몸에서 무엇을 벗어내는 행위를 썼다고 합니다. 앞에다 벼화를 집어넣으면 세금인데 옛날에 세금은 곡식으로 걷기 때문에 곡식을 상징하는 부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벼화를 집어넣는데 쌀미를 집어넣게 되면 쌀만 지정하기 때문에 벼화를 집어내야 쌀, 보리, 수수, 조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벼화를 집어넣어서 곡식으로 세금을 바꾸어 낸다라는 뜻이고요. 말씀설자는 앞에 말씀원의 뒤에 바꾸다는 뜻이어서 말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라는 건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시를 시켜서 나의 의견에 동조해달라는 뜻이 많지요. 그래서 말을 바꿔가면서 하면 그 상대방이 달래지고 잘 달래진다면 서로 기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뜻이 세 개나 됩니다. 말로 달래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어서 말씀설로 하면 설명하다가 있겠고, 달래새로 하면 유세를 다닌다가 있겠고, 기쁠려를 하면 논어 첫 구절에 불령여로와 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때 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훈음을 유심히 잘 봐야 되는 한자고, 제가 훈음이 여러 개인 한자들 영상 만들어 놨지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베풀설자를 보시면 왜 썼냐면 이 자를 설설 들어가고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비슷해서 혼동해서 오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한자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베풀다라는 건 뭔가 설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쓰는 설자입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건설할 때 쓸 수 있는 도구 몽둥이 숫자 7숫자입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말로 계획해서 만든 건설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베풀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네요. 그래서 베풀설, 건설설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쁠열자는 여기에서 기쁠열이 있지만 진짜 기쁜 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게 바뀌었다 해서 기쁠열, 연락할 때 쓰겠습니다. 기쁠열, 즐거울락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한자가 들어갔지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한번 영상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또 정리해 놓을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보십시오. 유익하셨다면 구독 설정하시면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